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NBA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 일단은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X축은 공격이에요. 가로줄이 공격이고 세로줄이 수비거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좋은 거고 왼쪽에 있을수록 안 좋은 거,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 좋고 위쪽에 있을수록 좋은 거, 그런 건데, 이게 전부 다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2월 6일 이후로 NBA 기록들을 살폈을 때 어떤 팀들이 이제 공수 양면에서 좋고 안 좋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매치업이 있는 애들로 비교를 해보면은 인디애나 미러키는 그나마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상태 자체는 미러키보다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좋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오클라호마는 그냥 공격 1등, 수비도 5등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었고, 멤피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시즌 초반까지 되게 잘했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뭐 모란트가 부상이었다든지 별의별 이유로 멤피스는 되게 안 좋은 팀에 속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요.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여기 있고요. 레이커스는 여기 있어.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물론 이제 레이커스가 뭐 돈치치도 오고 좋았지만은 그래프상으로 썩 좋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1차전에 승리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이런 것들 좀 파악해 주시면은 오늘 경기도 대충 대강적인 그림을 내다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성경이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근데 미러키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릴라드기는 해요. 아침에 릴라드가 뛰냐 안 뛰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그거는 특히 언더오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이게 미러키의 점수가 되게 부족했잖아요. 쿤보는 잘했어. 쿤보가 아마 한 36점가량 박으면서 잘했는데 다른 애들이 전혀 못 도와줬다. 쿠즈마가 모든 기록이 0이었었습니다. 한 24분인가 뛰고선 모든 기록이 0이었었고, 다른 애들도 그냥 AJ 그린의 3점포 이런 거 말고는 쿤보를 지원해준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리고 인디애나는 가장 많이 돋보였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마드. 앤드류 네마드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뉴욕이랑 할 때 2라운드에서도 진짜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얘가 사실 올 시즌에는 정규 시즌에는 좀 조용했단 말이야. 할리버튼을 보좌하는 이제 투 핸들러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멤버들이 인디애나가 지금 네마드 손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로페즈를 공략할 때 로페즈랑 그 미스매치가 되는 빈도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속도로 제압을 한다든지 미드레인지를 꼽는다든지 아니면은 로페즈를 끌어당기고 동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시리즈에서는 네마드가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사실 할리버튼이 아주 막 좋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할리버튼이 지난 경기 때 이랬었거든. 할리버튼이 지난 경기 때 이제 13개 중에 3개 넣고 3점 빵개, 그냥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이 와중에 뭐 네마드가 조금 잘하고 시아캄도 25득점 하고 이랬어요. 그냥 이거는 인디애나가 엄청 잘 터진 건 아니야. 야초 같은 거 보면은 뭐 52%할 만큼 한 거죠. 3점 같은 거 그냥 38% 적당히 한 거고, 뭐 오펜 리바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미러키가 진짜 쿤보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쿤보를 도와준 선수가 없었다 거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고, 특히 브룩 로페즈 같은 애들이 이런 그 센터들이 되게 정적이고 수비에서 미스매치 대응이 안 되잖아요. 로페즈를 공략하는 인디애나, 그게 잘 먹혔던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건 인디애나가 원래 쿤보가 인디애나한테 되게 강해요. 인디애나는 이제 쿤보한테 두겹 수비. 쿤보가 이제 볼을 잡고, 지금 쿤보가 포인트 가드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본인이 이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단하기 위해서 두겹 수비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뭐 니스미스 같은 애도 붙였다가 뒤에 뭐 시약함이 되긴 한다든지, 뚫리면은 뭐 터널까지 겹겹이 싸운다든지 이러면서 쿤보의 돌파를 되게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서 공간이 날 거 아니야. 그거를 쿠즈마를 많이 비웠습니다. 쿠즈마를 세깅을 했는데, 쿠즈마가 지금 뭐 엄지손가락에 살짝 부상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직전 경기 때 그냥 뒤지게 못했습니다. 야토 5개 중에 빵개, 리바, 어시, 턴오버, 스틸, 블락 전부 다 빵개였었어요. 그런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인디애나의 이런 좀 작전이 좀 잘 먹혀진 거죠. 쿠즈마를 버리는, 쿤보만 집중적으로 막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먹혔었고,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는 쿤보를 도와줄 수 있는,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쿤보한테 많이 좀 쏠렸을 때 다른 데서 반대급부로 좀 득점을 뽑아주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릴라드가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릴라드가 뭐 되게 나오는 뉴스로는 긍정적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 자, 릴라드는 화면에 나온 거, 이거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러키 합류하고 작년에 플레이오프를 뛰었잖아요. 오히려 작년에는 쿤보가 못 나왔어. 그리고 릴라드가 주로 뛰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릴라드는 그때도 이제 인디애나랑 1차전에서 붙었습니다. 1라운드 때 35득점, 34득점, 28 4경기 동안 되게 잘했거든요. 물론 이제 릴라드가 야투가 좋았던 건 아니야. 야투 같은 거 42%, 대신에 3점이 42% 정도 잘 나왔었고, 뭐 자유투 매번 잘 넣어주고 이랬는데 평균적으로 31.3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쿤보가 혼자 고생한 거를 작년에 릴라드가 혼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릴라드가 돌아가고 쿤보 옆에서 좀 지원 사격을 해준다, 이러면 이렇게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지난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인디애나가 쿤보를 막는 이런 그 디펜스들 구성들이 너무 좋았었다. 로페즈 상대로 미스매치 대응이 잘 된다. 할리버튼이 심지어 안 터졌는데 그런 과정들을 네마드가 잘 메꿔주기도 하고, 저는 네마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오펜스에서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뭐 인디 사이드에다가 사실 뭐 언더오버는 일단 난 인디애나는 좋게 보고 싶고, 릴라드가 나오냐 마냐인데 뭐 나온다면 오바 생각해볼 만도 한데요. 나는 인디애나가 2차전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쿤보는 할 거는 다 하는데 딴 애들이 못 도와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릴라드가 있냐 없냐 영향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릴라드가 이 경기를 뛴다고 한들 지금 그동안 혈전 문제 때문에 부상이 되게 길었으니까 나오자마자 막 대활약을 할 거다, 쿤보를 지원 사격을 해줄 거다, 이것도 기대가 사실 좀 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디애나 좋게 보고, 한번 뭐 언더 살짝, 사실 언더는 안 보니만 못해요. 저는 인디애나 사이드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대 멤피스 경기, 사실 좀 쉽다고 봐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네들이 올 시즌에만 4대 0으로 오클라호마가 모든 경기를 13점 차 이상으로 팼다. 작년에 지난번 경기 때 기준점이 13.5였으니까 전부 다 13점 이상으로 팼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맞대결상으로 9대 0으로 올 시즌 4대 0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오클라호마 멤피스를 쌍싸 먹었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이런 좋은 수비, 공격도 공격이지만 오클라호마는 수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멤피스의 앞선 모란트, 베인, 이런 애들이 정규 시즌 기준으로도 턴오버가 뒤에서 3등이거든요. 28등이야. 턴오버가 뒤에서 세 번째로 많았어요.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뭐 스틸 같은 거 전체 1위기도 하고, 앞선 수비, 턴오버 유발, 이런 것들이 끝내준다. 그런 것들이 잘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자책주도 진짜 못했었고, 그래갖고 지난번 경기가 진짜 처참한 결과였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냥 플레이오프 사상 네 번째로 큰 점수차로 얘네들을 패버렸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차가 났던 거 58점, 56점, 54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51점. 오클라호마가 저번에 멤피를 팼던 기록이 숫자상으로는 네 번째로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지난 1차전 여러가지 기록들, 그 오클이 이날 이제 멤피스를 가장 크게 벌렸던 건 56점이었다. 결과적으로 51점 차였는데 역사상 1차전 역사상 가장 많은 점차가 난 거였다, 이런 거 있었고, 데스먼드 베인의 마이너스 51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 이런 것들은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최악이었다. 그만큼 뭐 베인이 못했다는 소리네요. 제런 잭슨 주니어의 사득점도 커리어 로우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벤치는 멤피스의 이제 그 스타터들, 선발 자원들을 51대 36으로 압도를 했다. 그냥 일찌감치 뭐 가비지 갔던 게임이고 했다는 소리죠. 제가 이 경기를 얘기하기 전에도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위대한 팀이냐, 올 시즌에. 올 시즌에 오클이 68승을 했는데 NBA 역사상 지금 그 한 시즌에 기록했던 승수, 정규 시즌에 워리어스가 73승, 그 다음에 조던의 72승, 그 다음도 조던의 69승, 그 다음에 뭐 레이커스 있고, 그 다음이 오클라호마였었거든요. 역사상 68승을 기록한 팀이 7팀밖에 없다, 이랬는데 이 대열에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팀이고, 멤피스한테 상성도 좋다 보니까 그냥 개패다. 그래서 물론 멤피가 지난번보다 못할 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지난번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못했고, 사실 그리고 지난번이 오클라호마에서는 딱히 뭐 스가가 평소보다 잘한 경기도 아니죠. 출전 시간도 짧았지만 뭐 15득점에 그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스가가 엄청 잘한 날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도 멤피를 패왔다. 저는 그냥 이 시리즈는 4대 0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멤피스가 원래는 올 시즌에는 오클라호마 바로 다음 가는 순위인 적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엄청 안 좋았었고, 마지막 33경기 동안 아마 15승 18패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13승 18패인가 31경기 동안. 어쨌든 멤피스는 특히 마지막 쪽이 안 좋은 편이었다. 올 시즌 행보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뭐 오클라호마를 무난히 봐도 좋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지난번에 50점짜로 패가지고 사실 기준점이 또 14.5니까 되게 또 가비지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인데, 저는 뭐 할 수 있다는 마인드거든요. 지난번보다 멤피스가 조금 더 잘할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은 게임 길게 가면 나는 어지간해서 오클라호마가 이길 것 같아. 오클을 좋게 보고요. 지난번에 멤피스가 아마 80점에 그쳤는데 그거보다는 더 내겠지, 그런 마인드라서 그냥 229.5도 그냥 오바 살짝 볼게요. 기본적으로 둘 다 뭐 빠르게 하는 팀이고, 멤피스가 그냥 지난번보다 못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인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페이스를 뭐 아무리 플레이오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은 지난번보다는 점수가 좀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미네소타의 프렌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어. 나는 글쎄 레이커스가 물론 뭐 슈퍼스타들이 뭉친 팀이고 돈치치랑 리브스, 르브론 3명의 플레이메이커가 뭉치니까 공격이 정말 잘 된다. 다 이제 상대방이 어그로 끌 수 있고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고 시야가 너무 좋았고 멋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만은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미네소타의 수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빛난 것 같아요. 수비도 그렇고 미네소타가 좀 더 팀다운 팀이었다는 생각이 나. 기본적으로 이건 수비가 저는 레이커스가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돈치치가 오고 나서 하치무라가 꽤나 괜찮은 수비수로 됐었고 르브론도 수비에 조금 힘을 쏟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헤이즈도 이제 본인의 좀 제한적인 역할을 잘해줬잖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헤이즈가 8분 뛰었잖아. 8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네소타의 이런 미스매치 대응에 헤이즈가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 근데 반대로 고베어는 그날 이제 20분 넘게 뛰었거든요. 그래갖고 고베어가 이제 드랍백을 하고 있으면은 최대한 이제 림을 지키는 플레이 대신에 그 고베어가 혼자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애들이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고베어를 드랍백을 시키니까 레이커스 애들이 페인트존 진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기록상으로도 페인트존 진입을 되게 많이 못했다. 페인트존에서의 이런 슛 시도라든지 볼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레이커스가 좀 플레이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돈치치가 막 3점 같은 거 불 뿜고 그랬지만은 다른 애들이 못 도와줬고 결과적으로 너무 레이커스는 외곽에 의존할 만한 팀도 아닌데 미네소타가 수비 세팅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수비가 조금 이 레이커스의 라인업상으로 특히 이 돈치치나 리브스 이런 애들은 수비에서도 미스매치를 당하거나 돈치치는 되게 느릿느릿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 이날 미네소타가 3점슛 42개 중에 21개를 넣었어요. 절반을 넣었는데 그 42개의 슛 시도 중에서 콘테스티드 샷이 0개라고 하더라고. 전부 다 와이드 오픈 내지 오픈. 이게 그 오픈이라는 거는 상대 이제 수비수와의 거리가 그 한 이제 5피트에서 8피트 그 정도에 있으면은 이거를 오픈 찬스라고 하던데 그거는 거의 뭐 한 2m 가량 이 거리에서 슛을 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편하게 쐈다는 소리예요. 와이드 오픈은 그야말로 와이드하게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슛을 쏠 때 이렇게 좀 컨테스트를 할 만한 이런 샷들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미네소타는 3점 슛을 되게 편하게 쐈다 뭐 이런 건데 그만큼 레이커스의 이런 앞쪽 수비들의 에너지나 활동량 이런 것들이 모자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알아. 앤트맨한테 블리츠 수비 붙이면은 얘가 조금 이제 고전한다. 앤트맨이 야채 기복이 좀 있는 편이죠. 그건 누구나 아는데 근데 앤트맨한테 더블팀을 가하면은 맥다니엘스 같으니 지난번에 진짜 잘했잖아요. 야투 13개 중에 11개 뽑고 아마 팀 내 최다 득점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레이커스보다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준비가 잘 된 상태로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경기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돈치치 개인의 활약은 좋았지만은 스코어보드 상으로 37점인가 넣었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잘했지만은 어시스트가 한 개밖에 없었다. 돈치치한테 줄 거는 주고 다른 애들한테 파생되는 효과를 막겠다. 이게 되게 잘 먹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가 세팅을 잘하고 나왔고 저는 오늘 경기도 사실 언더오버는 기준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언더오버는 모르겠는데 나는 5.5를 또 줬으면은 이거는 미네소타 프렌 또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레이커스가 지난번보다는 잘할 수도 있는데 글쎄 나는 그냥 그래도 좀 타이트한 게임을 갈 것 같거든요. 물론 미네소타는 지난번에 좀 야투가 잘 터진 편이고 레이커스는 되게 플레이가 안 됐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리고 레이커스 같이 홈발이 강한 팀이 홈에서 2번이나 진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해. 그래도 그거를 감안을 해봐도 올 시즌 팀 간의 경기는 좀 언더 게임 많았었고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았었다. 난 그래갖고 미네소타가 이 경기도 5.5 프레는 할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약점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고베어를 빼고 나서 나즈리드를 올렸을 때 3점 넣을 수 있기도 하고 되게 범용성이 넓죠. 나즈리드는 고베어보다도 수비도 N같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미네소타가 레이커스에 비해서 구성 자체가 워낙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레이커스가 막바지에 잘하긴 해가지고 3번 시드까지 가고 그랬지만은 사실 레이커스는 올 시즌에 애초에 돈치치를 트레이드를 해올 때 사실 이걸로 우승을 도전한다는 느낌이 사실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네소타한테 이거를 막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나 미네소타가 막판에 횡보가 굉장히 좋았었다.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또 한번 미네소타의 프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